지금 헝가리가 난리 났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각 분야 인재들이 단체로 헝가리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으로의 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헝가리 정부에서는 한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보고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한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한 이들은 결정적으로 헝가리에는 없는 한국에 이것 때문에 귀화를 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헝가리 사람들은 왜 헝가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건지, 그리고 헝가리 사람들을 한국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이것의 정체가 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온 안나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한국 로펌에서 일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인턴십으로 경력을 쌓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이더군요. 그날의 선택이 결국 저를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헝가리의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낮은 임금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을 겪었거든요. 수십 번의 취업 지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 메일뿐이었습니다. 대형 로펌들도 국제 업무가 적어 발전 가능성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방황하던 중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부모님의 지원을 더 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헝가리에서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대학을 다닐 때 저를 멘토해주던 선배인 마르쿠스로부터 한국 로펌 서울지사에서 해외 인턴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법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한국은 이미 선진 경제국이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라니 너무 멀지 않을까 망설였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유럽 내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한밤중까지 이력서를 수정하고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이상하게도 지원서를 제출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설렘이 느껴지더군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시아는 문화가 너무 다를 텐데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특히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려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인턴이라니 하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외 경력을 쌓아 헝가리로 돌아오든 다른 곳으로 가든 제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고 싶어요. 지금 헝가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헝가리 내 정치 경제적 불안정으로 미래가 불투명했기에 이 인턴십이 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부모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직전 창밖으로 부다페스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전자입국 심사가 몇 분 만에 끝났고 짐도 놀랍도록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입국 절차가 길고 복잡해서 항상 긴 줄을 서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알던 부다페스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정돈된 모습으로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부다페스트의 오래된 건물들과 비교하니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끊임없이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살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 하지만 잠시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기에 그런 걱정은 금방 떨쳐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우산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로펌이 있는 빌딩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로비와 완벽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빠른 엘리베이터까지 헝가리의 노후된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시설이었어요. 25층에 위치한 로펌 사무실에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그 광경을 보며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거구나 싶었어요.
한순간 부다페스트의 낡은 법률사무소들이 떠올라 비교가 됐습니다. 첫날부터 실무에 투입됐는데 사내 전자결제와 외국어, 클라우드 문서 시스템이 한 번에 연동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안나 씨, 이 시스템으로 모든 문서를 관리해요. 한국은 디지털 행정과 법률 인프라가 워낙 발달해 글로벌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헝가리에서는 복잡한 종이 서류를 주고받던 기억이 떠올라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업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변호사가 미국과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문서를 공유하고 동시에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통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헝가리의 법률사무소에서는 국제 업무라 해봐야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였고 그마저도 이메일로 주고받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국제 법률 문제가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날 업무를 마치고 나올 때 빌딩 경비가 친절하게 근처 식당가를 안내해 주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도 한산해져 안전에 신경 써야 했는데 여기서는 혼자 돌아다녀도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당시엔 귀화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첫인상은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엔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네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신기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랐거든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문을 열 때부터 색다른 경험이었죠. 열쇠가 아닌 비밀번호를 누르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헝가리에서는 집마다 열쇠 두세 개를 사용해야 했고 보안도 허술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열쇠를 찾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런데 건물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수리 요청을 하니 놀랍게도 불과 2시간 만에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더군요. 헝가리였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같이 사는 다른 외국인 인턴에게 물어보니 한국 아파트는 집안 문제 대부분이 24시간 이내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호텔 서비스처럼 느껴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인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기서 오래 살면 이런 서비스를 매일 누릴 수 있겠구나. 주말이 되자 아파트 단지를 더 자세히 둘러보았어요. 공용 헬스장, 무인 택배함, 주차 자동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중고 거래도 앱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고 택배 수령도 부재 중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첨단식 아파트 시스템이 제가 살아온 헝가리 주거 환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이런 편의를 누리는구나 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특히 택배를 받으려면 누군가 집에 있어야 했고 없으면 우체국까지 직접 찾아가야 했거든요. 이곳에서는 그런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친절하게 주변 시설을 소개해 주었는데 특히 지하철역과 쇼핑센터가 도보거리에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공원도 가까워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이쯤 되니 헝가리로 돌아가는 게 싫다는 생각까지 조금씩 생기더군요. 헝가리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주거지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아무튼 로펌에서 인턴 업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외국인인 제가 국내 소송 업무 서류를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전자정부 포털에서 자격증명과 서류 발급이 단숨에 끝나는 것을 보고 이 정도 디지털 행정이면 헝가리 국민들도 부러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국에서 출생증명서 하나 떼려면 관공서를 여러 번 오가야 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한 번은 출생증명서를 떼러 관공서에 3번이나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류가 미비하다며 돌려보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무원 연금 관련 소송 업무였습니다. 사내 의뢰 중 하나가 공무원 연금 소송이었는데 연금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헝가리는 공무원 인력 부족과 부서 간 혼선이 커서 이런 자료가 즉시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행정 효율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체감하며 이 나라가 선진국인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이 법률 업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몸소 느꼈어요. 담당 변호사는 저의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기업과 유럽 기업 간의 계약서 번역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제 헝가리어와 영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로펌의 핵심 멤버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인정도 함께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저는 단순한 인턴이 아닌 팀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표 변호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나 씨, 외국인도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런 서류 접근이나 소송 대리권에 제약이 없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 이상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알고 보니 국적이 달라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정식 변호사로 활약하려면 헝가리 국적으로는 까다로운 단계가 더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커리어를 진짜 키우려면 한국 국적이 훨씬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결정이었기에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과의 화상통화에서 헝가리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다는 뉴스였거든요. 원래는 인턴 끝나고 돌아갈까 했는데 귀국해봐야 취업이 막막하다는 현실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으니 해외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라라며 용기를 주셨지만 국적 변경까지는 확신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더 실질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금 헝가리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네가 거기서 기회가 있다면 잡아라. 그 말씀에 더욱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중 회사 인사팀에서 불러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안나 씨, 단기 취업 비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새로운 비자나 신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못 있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막 적응하고 있던 한국 생활을 그렇게 끝내야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쫓기듯 돌아가기엔 한국이 너무 좋아졌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심시간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귀화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동료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하더군요. 헝가리 여권으로는 해외 출장도 비자 때문에 복잡하지 않나요? 한국 국적이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향, 가족, 국적을 모두 등지고. 하지만 부다페스트에서는 상상 못했던 규모와 속도의 일을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욕망이 서서히 커져갔어요. 무엇보다 제가 받은 교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회사에서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국제사건, 아시아 여러 나라에 걸친 상사중재에 저를 투입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변호사 지휘로 정식 업무를 맡으려면 국내 변호사 등록이 필요한데 외국 국적으론 자격 인정 절차가 여러 해 걸린다는 사실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국적이면 관련 서류와 시험만 통과하면 훨씬 빨리 업무에 투입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크게 동요했어요. 이런 차별은 불합리하게 느껴졌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나 씨를 정규직으로 뽑고 싶어요. 하지만 귀화나 장기 체류 신분이 안정되어야 주요 소송도 맡길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처음엔 극단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지만 생각해보니 제 커리어를 위해선 국적 변경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도 컸지만 그만큼 기회도 컸어요. 헝가리 가족들에게 이런 생각을 전했을 때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외국에서 살다 오는 건 좋지만 국적까지 바꾸는 건 너무 과하지 않니?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불안정해갔고 부모님의 반대도 점점 약해졌어요. 아버지는 네가 잘 될 거면 그렇게 해라라고 서서히 용납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히고 귀화 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 결정을 내린 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속이 시원했거든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귀화의 필수 조건이어서 퇴근 후 야간 학원에 등록해 단어와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헝가리어와 어순이 너무 달라 처음엔 무척 어려웠습니다.
헝가리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지만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로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행히 회사 동료들이 아침마다 간단한 퀴즈를 내주며 도움을 주었어요. 오늘의 단어는 변호사예요. 어제 배웠죠. 그런 도움들이 쌓여 점차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를 익히는 데 집중했어요. 나중에 변호사로 일하려면 필수였으니까요. 귀화시험 기출문제를 보니 한국 전통 명절인 설과 추석, 대표 음식인 김치와 비빔밥, 대중문화, 가요, 드라마, 기초적인 지리와 교통상식을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헝가리와 달리 한국은 지역 간 축제나 명절 문화가 활발해서 외워야 할 것이 많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말에는 책을 들고 경복궁이나 인사동 같은 전통 문화 지역을 방문하며 직접 체험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